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정판 어떤 파이썬 11장 함절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은요, 필터라는 함수와 함께 맵이라는 내장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요, 반복 가능한 자료형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매핑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반복 가능한 자료형을 반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제 예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얘는 이제 반복 가능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가 원소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요 각 항목을 x라고 했을 때 x의 거듭제곱 면산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은 1이고 그죠? 2는 4, 3은 9, 4는 16 해서 7은 49까지의 제곱 면산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반환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맵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스퀘어 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포 반복 루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A의 리스트 원소들이 1부터 7까지가 있고 그죠? 스퀘어 오브 A 해가지고 빈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A의 모든 요소를 N에다 넣어서 스퀘어 오브 A에 어펜드를 하는데 그 항목은 n의 제곱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a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제곱값이 적용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제 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이 map이라는 함수는요, 적용시킬 매핑 함수,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한 객체를 인자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def 스퀘어 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x를 넣어주면 그 x의 제곱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map 함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첫 번째 게 뭐죠? 적용시킬 함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반복 가능 객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반복 가능 객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모든 A의 요소에 대해서 스퀘어 함수의 반환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A라고 하는 리스트의 모든 요소의 제곱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리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함수 호출을 하지 않고 람다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람다 x는 x의 거듭제곱 x의 이성을 반환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을 맵 함수에 넣어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요소를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주면요, 앞서 만든 코드보다 훨씬 더 간결해진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간결해질 뿐더러 함수 호출이 없기 때문에 수행 속도 면에서도 훨씬 더 장점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스퀘어 오브 a라고 하는 이런 값이 있다고 할 때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cubic underscore a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x 값이 들어오면 x의 세제곱 값을 반환하라. 그리고 각각을 매핑 함수에 넣고 그것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각 요소의 세제곱을 이와 같이 성분으로 하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맵 함수와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요, 간결한 표현식으로 리스트의 요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스퀘어 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A라고 하는 리스트 요게 있고요. 스퀘어 언더스코어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비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or in 문을 넣어 가지고 반복 가능한
자료값 a를 넣고 그죠? 그 모든 a의 요소를 n에 넣은 다음에 그 각각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스퀘어 언더스코어 a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실행시켜 보면 이와 같이 a의 각 성분에 대해서 거듭 제곱이 적용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죠. 그죠? 자, 다음으로는 얘를 이제 펑션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map이라고 하는 이 내장 함수를 써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데 이 map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에 인자로 여기에 square라고 하는 펑션이 들어가죠. 바로 얘입니다. 얘는 어떤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값에 거듭 제곱을 반환하죠. 그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a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이 스퀘어 함수가 모든 성분의 거듭 제곱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리스트로 감싸서 스퀘어 언더스코어 a를 만들어 주면 얘도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함수 호출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람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 호출이 필요 없어요. 인라인 함수라고 하는데 바로 즉시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모든 성분에 대해서 함수로 가서 일을 해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그 A의 성분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그것을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랩 11-3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람다 함수의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람다 함수를 쓰게 되면요, 축약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코드가 간결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일반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 함수는 재사용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어딘가에 올려놓고요, 필요할 때 그 함수로 가서 그 함수에서 일을 하고 그 함수가 일을 한 결과를 다시 원래의 함수가 돌려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위한 이름, 함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람다 함수는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어요. 얘는 익명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식 내에서 사용되고 다음 코드로 이동하면 힙 메모리라고 하는 컴퓨터의 메모리 영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이 람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쓰고 쉼표 그리고 콜론 수식으로 코드를 구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쉼표를 포함할 수 있고 또 매개 변수도 많고 하니까 좀 시각적으로 어느 게 매개 변수고 어느 게 표현식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모호해지기 쉽죠.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와 축약 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축약 표현은요, 영어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집합과 같이 반복 가능한 객체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리스트 표현식을 쓰고 여기다가 표현식 그 다음에 for 변수 in 이렇게 씁니다. for in문은 뭐죠? 여기에 있는 반복자 혹은 연속적인 반복 가능 객체를 변수에 집어넣는 일을 하죠. 그죠? 하나하나 개별적인 변수에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변수가 특정한 조건 표현을 만족하면 그때 이 변수에 대해서 이 표현식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조건 표현식 자체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현식 for 변수 in 반복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더 간단한 축약 표현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1부터 7까지의 연속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맵 람다 x는 x제곱 A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출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확인해 봤죠. 그죠? 자, 얘를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for x in A 해가지고 여기에 반복 가능 객체인 A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A에 있는 개별 원소가 X에 들어가겠죠. 그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거듭 제곱 연산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축약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X 제곱 for X in range 1 심표 8. 그럼 얘가 1부터 7까지의 연속적인 숫자를 만들어 주고요. 이 시퀀스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그것을 성분으로 가지는 A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표현식보다 훨씬 더 축약된 표현이 되죠. 그죠? 자, 요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요, 앞서 보았다시피 이 람다라고 하는 표현식을 써서 그죠? 그리고 맵 함수에 이 람다 표현식을 넣어가지고 A의 모든 성분의 거듭 제곱을 구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리스트로 감쌌죠. 자, 실행시켜 보면 이거는 이미 앞서 다뤄봤는데 얘를 리스트의 축약 표현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A에 있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이 각각의 x 값을 꺼낸 다음에 그 x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분으로 하는 A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리스트의 각 요소에 대해서 x의 제곱을 적용시키는 거죠. 역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축약하면 위에 있는 리스트 대신에 이제 레인지로 표현식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도 실행시켜 보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퀀스 타입, 그러니까 이제 반복 가능 객체라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올 수 있죠. 헬로 월드다. 그럼 이 헬로 월드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for x in st 해가지고 이 문자열을 for in 문에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개별적인 알파벳 H, E, L, L, O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알파벳의 어퍼 대문자 값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대문자 헬로 월드의 개별적인 알파벳에 대해서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S 리스트에는 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S 리스트에는 ST의 모든 문자에 대한 대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H, E, L, L, O 그 다음에 W, O, R, L, D 모든 문자에 대해 대문자가 들어있죠. 그죠? 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확인해 보았고요. 맵 함수 그리고 리스트 축약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파이썬의 맵 함수를 사용하여 리스트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능은 리스트의 축약 표현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리스트의 축약 표현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맵 함수는요, 맵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내요. 그렇지만 축약 표현을 사용하면 리스트 객체를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간결한 표현으로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맵 함수 쓰는 것보다 얘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축약 표현은요, 필터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약 표현을 쓰면 필터 함수의 역할까지도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트의 축약 표현이 맵이나 필터 함수보다 더 강력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축약 표현을 익혀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람다 함수를 쓰고 x가 들어왔을 때 이 x가 19 이상인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ages라고 하는 이 리스트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ages 리스트에 있는 값들 중에서 19 이상의 값만 adult age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얘를 리스트 축약 표현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필터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if라고 하는 표현식을 for 입문 다음에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for x in ages 요게 있죠. 그죠? 그럼 ages에 있는 개별적인 값이 x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 x는 if라고 하는 이 조건을 통과해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이렇게 원소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map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필터링 중에서 예를 들어 엄수만 우리가 뽑아내겠다 할 때 앞서 필터 함수를 쓰고 람다 함수를 써서 이렇게 엄수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죠? 결과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n 리스트라고 하는 숫자 리스트로부터 x를 꺼내 가지고 그 x에 대해서 if 조건식에 넣어주고 이것이 참이 되는 경우에만 그 원소를 x에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필터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쓴다면요, 우리는 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값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에 대해서 x의 거듭 제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일종의 이제 매핑 기능이죠. 그런데 매핑을 하기 전에 여기에 if x 모듈로 2 = 0 이걸 써줍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짝수 값을 먼저 필터링하고 그 필터링 된 값을 x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짝수를 원소로 하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얘는요. 얘는 홀수 값을 원소로 하는 그죠? 그런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짝수의 값에 대해서 제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x 곱하기 x를 넣어줍니다. 혹은 x 거듭 제곱 2, 요 연산을 써도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0, 4, 16, 36, 64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요. 홀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듭 제곱 연산을 적용시키면 1, 9, 25, 49, 8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링도 할 수 있고 매핑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필터링, 여기서는 매핑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리스트의 축약 표현이 가지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age, 람다 표현식을 써가지고 필터링을 한 겁니다.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 19 이상의 값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있는 값 중에 34, 39, 20, 54 값입니다. 그죠? 자, 얘를 리스트 축약 표현으로 할 때 여기에 x, for x in ages에 if 해가지고 여기 축약 표현이 있죠. 그래서 if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필터를 통과한 것을 x의 원소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앞서 봤던 필터 함수를 썼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값을 뽑아보고 싶을 때 앞서 람다 해가지고 x에 x가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식을 주고 그거를 필터 함수에 넣었죠. 그죠? 자,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음수 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원소들을 얻을 수 있는데 요것을 리스트의 축약 표현으로 만들어 보면요.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f x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식을 넣어 주는 거죠. 그죠? 이때 이 x는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랑 같은 변수라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y 그러면 이래 가지고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y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네, 다음으로 리스트 축약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range 10을 리스트로 감싸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x for x in range 10 요거를 써줍니다. 그러면 range 10이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시퀀스를 그죠? x에 넣고 그 x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다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매핑 기능입니다. 그죠? x 곱하기 x를 해라. 그러면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제곱을 적용하겠죠. 그죠? 다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필터링 기능이죠. x에 대해서 x가 x를 2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경우에만 그걸 넣어라. 그러면 얘는 이제 짝수만 넣겠죠. 그죠? 이게 1이 되는 경우에만 넣어라. 그러면 이제는 이제 홀수가 되잖아요. 자, 이제는 이 필터링 기능에다가 매핑 기능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x 곱하기 x.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짝수 성분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 0, 4, 16, 36, 64가 되겠죠. 그죠? 홀수 성분에 대해서도 내가 거듭 제곱을 하자. 그럴 때는 요거를 1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죠? 짝수 성분에 대해서 이거는 세제곱을 해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핑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개의 정수 문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을 가지는 리스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거냐면은 요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수 5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스플릿을 씁니다. 자, 입력값으로 사용자가 10, 20, 30, 40, 50을 넣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을 S에 넣었을 때 그 S의 모든 원소를 int X로 감싸라. 그러면 문자열 10, 20, 30, 40, 50이 정수로 감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와 같이 한 줄의 코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정수 5개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입력값은 10, 20, 30, 40, 50으로 넣었습니다. 그죠? 자, 우선 S를 확인해 보죠. S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 20, 30, 40, 50. 즉, 요 문자열이 스플릿에 의해 가지고 그죠? 공백 단위로 구분이 됐죠. 그래서 개별적인 문자열 10, 20, 30, 40, 50이 되는데 얘가 이제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개별적인 문자열을 정수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리스트 축약 표현을 쓸 때 int x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내가 원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 x는 s에 있는 모든 값을 가져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lst에는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죠? 즉 이전에 문자열 10, 20, 30, 40, 50이 정수 10, 20, 30, 40, 5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int of x는 for x in 해가지고 input 이제 실제로 정수를 뭐 5개 받을 수도 있고 3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코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수를 여러 개 입력하세요라는 인풋 문이 실행되겠죠. 1, 2, 3, 3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 3개가 입력되면 스플릿이 이 3개의 문자 열을 1, 2, 3이라는 문자로 바꾸겠죠. 그리고 그 문자를 최종적으로 int x가 감싸주면 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수 1, 2, 3이 되는 거죠. 이 코드의 장점은 정수 3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4개, 5개까지 뭐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리스트 축약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프로덕이라 해가지고 두 리스트를 곱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1, 2, 3 리스트 곱하기 요 연산은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중 for 루프를 써서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 성분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두 원소의 곱셈을 적용해 가지고 프로덕트 xy를 구해.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2, 1 곱하기 4, 1 곱하기 6을 연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연산의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1 곱하기 4의 연산의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고 1 곱하기 6의 연산의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 곱하기 1의 연산의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최종적으로 3 곱하기 6의 연산의 결과인 18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리스트 축약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xy다. 결과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for x에 들어가는 이 시퀀스는 1, 2, 3이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for x in 2, 4, 6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얘가 x의 성분에 대해서 x의 성분이 1일 때 y의 성분이 2, 4, 6이 되도록 이중 for 루프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중 for 루프의 연산에 대해서 x, y의 곱을 성분으로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중 for 루프를 써서 그죠? 1, 2, 3, 2, 4, 6이라고 하는 원소의 곱셈 값을 성분으로 하는 프로덕트 xy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펜드 시켰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얘는 x 곱하기 y인데 이 x 곱하기 y는 어디서 왔느냐? for x in 1, 2, 3 그 다음에 for y in 2, 4, 6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1, 2, 3 모든 요소에 대해서 2, 4, 6 성분을 다 곱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거랑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죠? 여기에 뭐 새로운 성분을 하나 추가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삼중포 루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XYZ의 모든 값을 이렇게 곱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 축약 표현의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스트 축약 표현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if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중 for 루프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f문을 여기 하나 넣고 그리고 또 새로운 if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n이 2로 나누어지면서 동시에 3으로 나누어져야만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즉 n을 2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n을 3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수를 구하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1부터 30까지의 수 중에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n을 5로 나눌 수 있느냐 이 조건을 또 넣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3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결과를 얻긴 하지만 사실 이제 코드를 조금 읽는 건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가독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if를 계속 쓰게 되면 코드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가지고 2와 3과 5의 배수를 구하는 그런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줄바꿈을 통해 가지고요 가독성을 증가시킨 코드죠. 그래서 리스트 축약 표현이 좋긴 좋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축약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좋은 코딩을 위해서는 줄바꿈을 해서 조금 더 코드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프로그래머들은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필터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앞서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